전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초기 창업자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창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창업에 대해서. 이제는 제품의 퀄리티가 다 상향 평준화된 시대예요. 그런 시대라서 그 0.1%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소비자들한테 입소문이 나고 반응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리스크 없게끔 창업하는 방법론을 공식화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중 핵심은 결국엔 실패와 망함은 완전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806 최재석입니다. 오늘은 코딩학원, 렌탈 스튜디오, 한강 피크닉 용품 대여 서비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한 개도 벅찬 사업을 무려 8개나 운영하고 계시는 연세 창업가 이한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연매출 한 1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 20% 뭐 이 정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영업이익 기반의 수익성 기반의 사업 성장을 해내고 있는 연세 창업가 이한별이고요. 현재는 뭐 라이프킹 스쿨이라는 교육 플랫폼, 또 오즈 코딩 스쿨이라는 이제 국비 교육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코딩 학원 두 개 김포 대전에 운영하고 있고, 렌탈 스튜디오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한강의 피크닉이라서 또 이제 용품 대여 비즈니스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에이전시 사업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한 7, 8개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한 사업은 뭐였나요? 그 중에 가장 처음 한 건 이제 코딩 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대전에서 코딩 학원으로 먼저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스타트업에서 뭐 개발자로 합류해서 이제 초기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 단계를 좀 경험하기도 했고, 계속 스타트업 쪽에 실제로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창업한 게 아니라 이제 학원 창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럼 실제 이제 내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첫 사업이 이제 코딩 사업이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되나요?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 이제 코딩 학원. 아니 보니까 그 코딩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이제 코딩에 대한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대학교 때 독학을 좀 하신 건가요? 그렇게 네. 책에서 나온 것 같던데. 맞습니다. 코딩에 대한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창업하고 싶어서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뭐 주변에 일단 저는 창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인맥적으로도 되게 부족했고, 자본도 뭐 부모님이 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모아놓은 돈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자본도 없고, 그래서 기술이라도 만들자, 내가 온라인 창업을 하고 싶으니까 좀 웹사이트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직접 배워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코딩을 창업하기 위해서 조금씩 배웠던 거죠.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제 대화 인터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창업 필승 공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업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면은 창업은 위험하고, 창업을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고, 창업은 어떤 상위 1%의 대단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거나 또는 거대 자본,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제 조금 정정하면은 예. 실패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어요. 실패와 망함은 완전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망함은 실패하면서 많은 자본과 자원을 잃었을 때 망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실패는 했지만 내가 잃는 게 없어요. 뭐 시간도 얼마 안 썼고 돈도 얼마 안 썼어요. 그럼 그냥 실패라고 정의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실패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경험치가 쌓이고 내 사업적 감각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망함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창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하는 창업을 하셔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창업을 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원 창업을 할 때에도 망하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의도적으로 망하지 않기 위한 어떤 공식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망하기 싫었어요. 그냥 망하기 싫어서 돈을 잃기 싫다. 막 이제 제가 20대 초반부터 창업을 해야겠다 목표로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막 거기서 월에 100만 원씩 이제 모으고 하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한 몇 년 걸쳐서 모았거든요. 종잣돈을 네. 조금 모으셨군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전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년 걸쳐서 모았는데 막상 제가 다양한 그 스타트업을 경험해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그냥 마케팅 한 달 하면은 그냥 쑥 나가는 돈이고, 그렇게 다가 마케팅 했는데 안 되면
그럼 저는 이제 망한 거죠. 제가 전 재산 잃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임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바로 캐시를 벌 수 있는 학원업을 하자가 첫 번째 결정이었고, 근데 학원업도 리스크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멋진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어떻게 학원 창업을 리스크 없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내가 그 돈이 아까워서. 네. 어떤 뭐 공식을 알아서라기보다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네. 사업은 해야 되고 맞아요. 하고 싶고 내가 아는 건 이거고 가진 돈 이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맞아요. 고민에서 나온 그 해결책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딱 그 2천만 3천만 원을 가지고 원코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하고 안 되면 이제 취업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2천만 3천만 원을 다 쓰고 소진하고 나면.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완전히 리스크 없게끔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도전하고 여러 번 실험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면 코딩 학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썼던 이제 세 가지만 딱 핵심을 요약해 준다면 뭘까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리스크 없게끔 창업하는 방법론을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식화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중에 핵심은 결국엔 이제 미리 팔아보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미리 팔아보기는 그냥 직역하면 돼요. 그냥 내가 제품을 만들고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고객한테 팔아보고요. 고객이 구매하는 것 같으면 그때 완제품을 만드는 전략을 미리 팔아보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제가 뭐 계획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이제 돈을 안 쓰고 어떻게 리스크 없게끔 해볼까 하다 보니 미리 팔아보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 방식이 설명회였어요. 그러니까 학원 공간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학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품에 가까운 이런 학원 공간이라는 걸 만들지 않고 그냥 학부모들을 모았어요. 설명회를 한다. 코딩이라는 교육을 대전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대치동에선 지금 엄청 이미 부모님들 난리 났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 하면서 코딩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왜 대치동에서 부모님들이 난리인지, 그리고 이걸 제가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했고, 한 3-4번 정도의 설명회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죠. 전화 돌려가지고 실제로 어떠셨어요? 그리고 수강 의사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한 3분 정도가 수강 의사가 있다. 실제로 네. 돈을 내겠다. 맞아요. 네, 돈을 내겠다. 그래서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스터디 룸을 빌려가지고 그룹 과외로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그룹 과외로 하다 보니 한 달 되니까 한 7명, 2달쯤 되니까 진짜 한 15명 정도. 그래서 그때쯤엔 이미 매출이 한 명당 원비가 20만 원 정도니까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거의 가깝게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임대를 해도 월세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계속 학생 수는 거의 계속 올라갈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미리 팔아보기 설명회를 하고 그룹 과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실제 학원을 차려서 했고, 학원 차리는데도 사실 엄청나게 쬐끔한데 25평? 이제 기존에 학원이었던데 인테리어도 필요 없는 곳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다듬고 해서 엄청 리스크 적게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한 학원이 이제 학생 수가 200명까지 진짜 빨리 올라갔어요. 얼마나 빨리 올라갔나요? 거의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고 그 20평이었던 학원도 6개월도 안 돼서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제가 학원 창업을 했는데 지금 8년 정도 된 것 같고, 8년 동안 저한테 있어서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창업이었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뭐 최소 못해도 항상 월 1,000 이상의 캐시카우는 순수익은 저한테 가져다 줬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러면서 제 시야가 많이 확장되고 또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이 좀 됐죠. 네. 학원 사업이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코딩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를 했는데, 좋아요. 그 필승 창업 공식이라고 하는 원리, 일단은 미리 팔아보고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네. 적은 돈으로 하나씩 성장시켜 나간다. 그런데 사업 분야는 내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코딩은 할 줄 알지만 학원 사업은 모르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먼저 와디즈에다가 론칭을 해서 수요를 확인하고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익히셨나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없게끔 창업하는 공식 중에 하나로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있는 창업하기.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 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창업한다고 하면 항상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뭔가 떠올려야 될 것 같고, 새로운 그렇죠. 아이디어를 예. 떠올려야 될 것 같고,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있어. 있으면 보통은 이거 있네, 못하겠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없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레드오션, 기존에. 블루오션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정관념이 되게 강력하게 있어요. 창업에 대해서. 근데 전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초기 창업자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창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항상 해왔냐면 항상 따라하는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아까 학원도 대치동에서 코딩학원이 잘 되길래 그걸 대전에 가져가서 이제 따라가는 전략을 해서 했고, 라이프 해킹 스쿨도 사실 저희가 런칭하기 전에 이미 클래스 10일이나 그렇죠. 뭐 타링, 뭐 패스트 캠퍼스 이런 것들 잘 되고 있었죠. 그래서 따라가는 전략을 썼고, 따라가는 전략을 쓰면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따라하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고객으로서 경험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일즈하는지, 어떤 마케팅 퍼널을 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벤치마킹하고 레퍼런스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초기 창업자가 레퍼런스가 없으면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따라할 게 있어야 돼, 무조건. 나보다 먼저 해본 사람 걸 보면서 따라해봐야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창업을 하고 최초의 아이템을 하게 되면 따라할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또 제대로 된 액션을 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따라할 게 있는 창업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면 생각하는 게 완전 다 반하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초기 창업가들이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홍보 계획, 그러니까 마케팅, 메이킹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마케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같이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잘 된 케이스의 어떤 부류가 이제 장인의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네. 또는 조금 더 장사꾼, 창업가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20년 전, 30년 전, 뭐 온라인 시장 태동하는 막 그 시점이나 모바일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장인의 성향을 가진 창업가 분들이 되게 잘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진짜 어떤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고 그걸 열심히 잘만 만들어도 경쟁하는 뭐 서비스나 제품이 없었거든요. 온라인 시장 막 나오고 있고, 뭐 하나 쇼핑몰 런칭하면 이미 시장에 아예 없는 거야. 아무 그 쇼핑몰하고 유사한 쇼핑몰이. 지금은 사실 어떤 쇼핑몰에 다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비만 분들을 위한 쇼핑몰, 아이들 위한 쇼핑몰 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장인의 창업 방식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2025년은. 지금은 뭘 런칭해도 다 있고요, 이미. 그리고 웬만하면 진입 장벽이 다 낮아서 누구나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제품을 열심히 막 더 완성도를 높이고, 예를 들어서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돈가스라고 쳐볼게요. 돈가스의 맛을 0.1% 높이기 위해서 막 장인처럼 돈가스를 맨날 다지고 아침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 먹는 그 돈가스 맛하고 다른 또 돈가스 맛집 가면 그 맛의 차이를 일반인들은 절대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0.1%의 미세한 퀄리티의 차이라서. 일반인들. 네. 근데 그 0.1%의 미세한 차이에 장인 정신 가진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리소스를 투자하면서 맛만 맛있고 제품만, 본질만 좋으면 사람들은 찾아와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제품의 어떤 품질의 퀄리티가 다 상향 평준화된 시대예요. 누구나 상향된 어떤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라서 그 0.1%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소비자들한테 절대로 입소문이 나고 반응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맞아요.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그 얘기네요. 네. 왜냐면 너무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극명한 차이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시장에서 누가 이길 수 있냐? 결국엔 마케팅 잘하고 세일즈 잘하는, 누가 잘 파냐, 누가 블로그 마케팅 잘하고, 체험단 누가, 기자단 누가 잘 쓰는지, 인스타그램에 누가 더 상위 노출 잘하는지, 이걸로 승부 보는 시대. 2025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마케팅을 잘한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고, 잘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사실 제가 좀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좀 도메인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학원, 온라인 교육, 갑자기 렌탈 스튜디오, 뭐 용품 임대업, 또 뭐 어쨌든 좀 카테고리가 많이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도메인에 창업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마케팅은 그냥 하나다, 똑같다. 그러니까 뭘 팔던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하나로 통일돼서 그 본질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뭘 팔던 다 똑같다는 생각을 진짜 너무 강력하게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돌다리라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이 알려지기는 퍼널이라고도 얘기해요. 저는 그냥 그걸 돌다리라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객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고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돌다리를 밟아서 결국엔 구매까지 이제 가는 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제품을 인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는 호기심을 느껴야 되고 이거 뭐지? 신기하네? 한번 클릭해 볼까? 클릭을 하고 상세 페이지 들어오면은 또 와, 뭐 이런 게 있구나. 몰입한 다음엔 또 의심도 하게 되고 이거 진짜 아닌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또 사기 아니야? 의심하면서 또 후기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매 욕구, 이거 지금 구매해야 되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제가 축약해서 이제 어쩌면 돌다리로 한 7가지로 이제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안에는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하나하나의 다리를 밟아오는. 근데 이제 마케팅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한 개의 돌다리만 튼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만 열심히 시킨다고 해서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호기심만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몰입만 열심히 시킨다고 해서 구매까지 만들어지지 않죠. 결국에 마케팅이라는 건 이 모든 돌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중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팔던 어떤 상품을 팔던 그냥 이 로직에 대한 이해와 그 이제 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마케팅을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 창업하신 비즈니스는 뭔가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이제 저희가 지금은 교육을 다 이제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비교육 기관인데요. 실제 나라에서 승인을 받고 내일비용 카드를 소비자들이 발급받으면 저희 교육을 무료로 100%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창업한 게 그 국비교육 그 온라인 플랫폼이고 교육 사이트이고, 거기서 이제 개발자 양성 교육 과정들을 되게 많이 해요. 코딩 교육이나 이런 성인 대상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상품이 무료긴 한데요. 풀타임으로 6개월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이 풀타임만 아니면 무료면은 되게 많이 이제 팔 수 있긴 한데, 풀타임이라는 게 꽤 허들이 크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풀타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파는 데에도 굉장히 이제 마케팅 전략을 잘 구상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네. 적용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가 좀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 최근에 이제 많은 시간을 거쳐서 터득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딱 지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성숙한 단계에서 창업을 하고 그 마케팅 전략을 적용을 하셨을 텐데 네. 뭐 간략하게나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했다.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어제 사례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캠프 중에 이제 그 사업개발 캠프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뭐 창업과 개발을 조금 동시에 배우는, 그것도 한 4개월 풀타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세일즈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또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그때 한 1,300명 정도 들어왔는데, 무료 세미나인가요? 네, 무료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이게 창업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타겟은 예비 창업자나 또는 이제 좀 창업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PM, PO, BD 이런 직군들이 있어요. 미니 CU라고 불리는 직군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고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노출시키고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지시키는 방법은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맞아요. 이런 건가요? 그래서 메타로도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광고들도 하고, 또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정보 지원 사업 관련한 거를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연초라서 또 정보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K 스타트업에도 공고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올리고, 스타트업 관련한 어떤 그 구독 서비스 이런 데에도 노출시키고, 이제 광고비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어떤 이제 플랫폼이나 사이트나 이런 곳에 다 노출시켜서 한 2,7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무료 특강에. 그 무료 특강이 또 호기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1월인 지금 시점에는
예비 창업가분 또 창업하려는 분들이 뭐에 관심을 가질까? 결국 사실 이제 정보 지원 사업 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뭐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정보 지원 사업 쓰는 법 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특강으로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걸 또 교육 강사로서 이분들한테 멘토링 해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초는 무조건 이걸로 고객들 호기심을 이끌어야 된다 해서 정보 지원 사업과 합격 방법이라는 세미나를 잡아서 이제 2,700명을 이제 모객한 거고 실제로 어제 라이브 할 때 한 1,300명 정도가 실제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기간 모객하는 기간 광고 기간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거의 한 열흘 정도. 열흘밖에 안 홍보를 했는데. 네. 왜냐면 지금 연초에는 그 정보 지원 사업 합격 방법 또는 저희가 또 정보 지원 사업 합격 사업 계획서 2개를 드린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되게 큰 메리트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진짜 그렇군요. 여태까지 했던 마케팅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반응도와 전환율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라이브로 들어오게 하고 라이브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 몰입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정보지원 사업 너네 뭐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너네 이런 교육 과정이 있다. 이 교육 과정 들으면 내가 너네 정보지원 사업 다 사업계획서 다 멘토링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줘. 그리고 이 교육과정 자체가 요즘 시기에 딱 맞는 투자 없이도 수익성 기반의 매출 성장을 해낼 수 있는 전략을 되게 심도 깊게 4개월 동안 알려주는 과정이야. 나도 그렇게 성장 여태까지 하면서 매출 100억까지 왔고 내 교육생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공한 분들이 되게 많아. 라는 형태의 몰입 단계들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뭐 의심 단계는 사실은 이미 그 라이브 세미나에서 라포 형성하면서 제가 얼굴 까고 얘기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당연히 다 검색해봤을 때 저희는 이미 다 선제적인 깔아두는 작업들,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한 검색 결과에 컨텐츠도 미리미리 쌓아두고 맞아요. 그러니까 열흘에 그 홍보를 하기 전에 맞아요. 미리 웹사이트, 상세 페이지, 블로그 콘텐츠 사람들이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전에 맞아요. 깔려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뉴스도 떠 있을 거고요. 후기들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런 거 깔려 있는 게 또 이제 무조건 웬만하면은 고관여 상품 뭐 이거는 금액적으로 고관여는 아니지만 기간적으로 되게 고관여 상품이거든요. 네. 4개월 풀타임이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검색을 해본다라는 거죠. 네이버에. 뭐 우리가 하는 사업개발 캠프 후기 뭐라든지 사업개발 캠프 또는 저희가 운영하는 오직 코딩 스쿨이 뭐 하는 곳인지 그런 거 쳤을 때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되면 이거 사기인가? 이것도 갔다가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선제적인 작업들을 다 해놓고 의심을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욕구 단계에서는 지금 정보 지원 사업이 사실 24년 대비해서 25년에 2개가 줄었다. 26년도엔 또 2개 줄일 수 있고 27년도엔 또 2개 줄일 수 있어. 지금 정부 예산 많지 않잖아. 요즘에 경제 상황 안 좋아서. 그래서 너네 할 거면 지금 해야 돼. 이거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네가 이 교육과정 참여하면 지금 서포트 해줄게. 뭐 이런 형태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서류 합격 계획서는 오늘 줄 건데 참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서류 다음에 발표 평가에 대한 발표 자료는 교육과정 참여해야만 줄 거야.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당장에 구매해야 되는 욕구들을 또 만들어주는 지금 당장 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욕구를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되게 또 이제 필요한 거죠. 실제로 딱 그렇게 적용하니까 바로바로 그죠, 결과가 그죠. 나오겠네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만약에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광고 자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후기도 없고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업개발 캠프라는 지금 국비로 수강할 수 있는 이 교육 과정을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때는 유료였어요.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였고 그때 유료일 때도 한 1,200명 정도가 실제로 수강을 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는 어떻게 세일즈했냐? 처음에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1기를 100% 무료로 했습니다. 8주 과정이었는데요. 그냥 100% 무료로 해서 원래 10명 뽑아가지고 후기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후기와 리뷰를 좋은 사례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2,000명이 지원했어요. 그때 당시에. 2,000명. 무료로 하니까 10명 뽑는데 200대 1이 경쟁률이 나와서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자원이 들어오고 그럴 것도 없었겠어요. 맞아요. 온라인 교육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50명을 뽑았는데 2,000명 지원했으니까 그 중에서 또 저희가 이제 되게 좋은 분을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과 멘토링을 다 제공해드리고 되게 많은 좋은 사례들이 1기 때 나왔고요. 그거 기반해서 이제 2기 때부터는 가격을 측정해서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3기 100만 원, 4기 150만 원 계속 이제 올리면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찾아가지고 이제 유료 상품까지 빌드업을 했던 거죠. 아,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그렇게 무료로 제공하면서라도 맞아요. 쌓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쌓아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그 실질적인 사례가 많은데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설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수요 검증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가설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가설이 맞지 않는다고 또 했는데 가설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이 가설은 뭐고 어떻게 세우면은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창업이 사실 그냥 우리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서 실험하는 그런 연구 랩 떠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저희 이제 친형이 LG 화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박사 졸업하고 지금 거기서 네. 맨날 뭐 생지로 실험하기도 하고 약 뭐 이렇게 섞어보면서 실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실험? 보통 어떤 식으로 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제가 창업하는 거랑 똑같더라고. 가설 세우고 이거하고 이 어떤 성분하고 이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합하면은 어떤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가설 세우고 해보는 거예요. 배합해서 실제로 어떻게 어떤 온도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반복하는 걸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그냥 처음에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가설이라는 게. 항상 그냥 이거 이런 방식으로 셀즈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판매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온도,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의 가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강의 피크닉의 가설, 아까 한강에서 캠핑용품 대여하는 네. 비즈니스의 가설은 이거 오프라인에서 보통 그때 오프라인 매장밖에 없었어요. 온라인 예약을 거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 오프라인 매장 말고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하고, 왜냐면 용품이 다 달 수도 있거든요. 다 달아가지고 막상 대여하려고 하면 없을 수 있으니까. 또 데이트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한강은. 근데 캠핑용품 빌리러 가는데 없으면 난감하니까 미리 온라인 예약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서 온라인 예약을 하게 해주면 우리 쪽에 실제 대여를 할 것이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증해보는 플랜을 또 이제 어떻게 검증해볼까? 라는 전략을 짜가지고 또 검증해보고 뭐 이 정도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네. 아마 많은 창업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가설은 충분히 세우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네. 다들 야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나름 뭐 시장 조사도 하고 뭐 가서 뭐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돈을 내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럴 경우에 제대로 된 가설 검증과 효과가 있는 가설 검증은 그렇지 않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인데, 가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걸 잘 못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문장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저 가설 가져왔습니다. 아이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표님 저 임산부들을 위한 커뮤니티 만들고 임산부들을 위한 커뮤니티 만들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가설을 네. 썼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교육 사이트 만들 거예요. 네. 뭐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 사이트를 만드는 게 제 가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건 가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껴있냐 없냐인데, 그러니까 뭐 임산부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 뭐 군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 저 그런 식이면 저 이 자리에서 1000개도 낼 수 있어요. 아이템과 가설을 1000개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아이템이 아니에요. 임산부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가 아이템이 아니라, 저는 이런 전략으로 임산부들을 모객해서 임산부 커뮤니티까지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 전략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강의 피크닉 얘기할 때는 온라인 예약이라는 미끼 상품으로 고객들을 후킹해가지고 한강 캠핑용품 대여 비즈니스를 한번 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전략이 껴있는 가설을 이제 세우잖아요. 가설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전략이 있는 맞아요.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면 좀 쉽게 정의가 되겠네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맥락이랑 똑같아요. 20년 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창업가를 위한 교육수 사이트를 만들면 잘 될 것이다. 20년 전에는 창업가를 위한 교육수 사이트가 없었으니까 그거 자체가 전략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차별한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 사이트 널렸어요. 한강에서 캠핑 용품하는 대업체 널렸어요. 임산부도 뭐 어쨌든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들 플랫폼 너무 많아. 지금은 실제로 어떻게 고객을 초기에 모객할 건지에 대한 전략까지가 가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 제가 마침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네.
방금 전까지 얘기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이었거든요. 맞아요. 오프라인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죠. 오프라인에도 뭐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들 본사들을 대상으로 네. 가맹점 모집을 대행해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한 제가 그 아이템을 그걸 그냥 적어놓은 거는 한 3년 전,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적었냐? 그냥 인스타그램 쭉 보는데 프랜차이즈들 뭐 마케팅 도와준다 이런 광고 글이 있는 거예요. 클릭해봤더니 뭐 프랜차이즈를 뭐 마케팅 어떻게 도와주는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조회해봤죠. 항상 재무제표를 조회해보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왜냐면 얘네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 매출 30억에 영업이익이 15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익 50%는 알짜네요. 진짜 너무 알짜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나중에 뭐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적어놔요. 그렇게 적어놓고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가설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잘 되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구나까지인 거고 제가 그거를 시작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제 교육생분 중에 이디야에 재직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디야에서 이제 가맹점들 관리하고 이런 거 하셨다가 창업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을 보니까 전략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들 대상으로 세일즈하면 세일즈 될 것 같다. 그게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던 프랜차이즈 에이전시라는 것과 이 사람이라는 것이 결합돼서 전략이 나오면서 그 사업을 그 시점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가설이 수립되는 그 지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 지점은 전략이 나온 지점이라고 말씀드려요. 전략이 나와야 실행하는 거예요. 전략이. 어떻게 팔 네. 것인가까지에 대한 맞아요. 전략.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강의도 만들잖아요. 강의를 많이 팔잖아요. 근데 보통은 강의 못하는 강의 사이트들이 좀 실수하는 거는 열심히 강의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팔지를 고민해요. 이게 어떻게 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콘텐츠 이거 되게 좋은 콘텐츠인 것 같다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어떻게 팔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이렇게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로 시작해서 그럼 이 콘텐츠 만들어 보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먼저 나오고 팔 수 있는 전략이 먼저 나오고 전략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로직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는. 전략을 먼저 짜고 아이템을 그 본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팔아보기하고 되게 비슷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 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맞아요. 전략, 네. 계획이 있는 아이디어냐 아니냐 이게 맞아요. 핵심이겠네요. 네.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아무리 구린 제품이라더라도 맞아요. 팔 수 있는 방법만 정확하면 팔 수 있다. 네. 요즘에는 마케팅이나 브랜딩, 세일즈 전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반대로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잘 만들어놔도 돈은 못 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회사를 처음에 창업을 하나를 해서 확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확장을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건 저는 완전 이제 솔직히 그냥 사람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임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위임이 안 되면 확장은 저는 안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임이 되면 이제 확장을 해볼 수 있다 정도인 것 같고 또 사업을 키우고 매출 키우고 뭐 계속 사업장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이제 사업가의 그릇은 몇 명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을 잘 짜냐, 뭐 제가 얘기했던 뭐 미리 팔아보기를 잘하냐 이런 거는 그냥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사업을 빌드업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뭐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기결되진 않아요. 그렇게 좀 계속 회사를 키울 수 있냐는 내가 몇 명까지 이끌 수 있지. 리더십과 명까지. 커뮤니케이션의 네, 문제네요.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저는 제가 사업을 키워왔던 방식은 위임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계속 코딩 학원도 지금 대전에 제가 거의 안 간 지 4년 가까이 돼요. 1년에 한두 번 가서 미팅하고 다 이제 거기 계신 실장님과 부원장님이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와가지고 또 라이프해킹 스쿨이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위임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이것도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많고 뭐 어떤 기술력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 근본적으로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맞아요. 이제 그게 또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공통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사실 막 엄청 떠오르는 문장은 없는데요.
제가 그 딱 군대를 기점으로 사실 많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사람이긴 해요. 저는 오히려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 거 카운트 세잖아요. 저는 너무 빨리 나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 네. 경험을 했습니다. 맞아요. 왜 그랬냐면은 오히려 저한테 주어진 되게 그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맞아요. 명분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뭐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생각할 시간이 맞아요. 있는 시간이니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딱 나와서 첫날 이제 제 컴퓨터에 포스트잇에 붙여놨던 게 그냥 그때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다. 그렇죠. 네. 내가 없으면 어차피 내가 없는데 이 세상에 뭐가 나한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거고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조금 더 뭐 그게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마디 정도라고 하면은 딱 그 문장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 책 내용에도 보면은 행복한 것, 지금 바로 행복한 것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그런 것보다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려고 돈도 버는 거고 그러려고 사업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 존중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더 힘차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사업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거대하고 복잡하고 아무나 하지 못하고 재능의 영역 이런 생각들을 많이 깨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구나.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그 직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인터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